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와 가야를 좀 비교해서 쭉 흐름을 파악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삼국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막 멘붕을 겪잖아요. 왕들이 워낙 많고. 근데 삼국시대는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면은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파트고요. 그리고 이 삼국은 한 나라별로 고구려, 백제, 신라 좀 꼼꼼하게 왕의 순서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점짜리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이제 사회 시기를 묻는 문제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연표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의 영향을 어떻게 끼쳤는지 주고받는지 그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고구려부터 좀 우리 살펴볼게요. 자, 고구려 가야를 비교를 할 건데 일단 고구려 왕 순서를 암기해 주셔야죠. 자, 제가 어차피 이렇게 쫙 써 있으니까 메뉴에 쭉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태, 고, 미, 태고, 정말 중요한 것만. 태고미, 고, 소, 광, 장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태고미, 고소, 강장.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의미 부여를 어떻게든지 해서 태고미, 태고부터 예뻤다 뭐 이렇게 하던가 고소광장, 뭐 고소하는 광장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학생은 태고미라는 쌀이 아주 고소해서 광장에서 살 수 있다 뭐 어떻게든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앞 글자 따서 태고미 고소광장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일단은 동명성황 주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은 어디 출신이에요? 부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활을 잘 쏘는 주몽의 후예잖아요. 아직도 양궁 1위 아닙니까?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명성황, 뭐 동명왕이라 하기도 하고 동명성황이라 하기도 합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 부여로부터 왔다. 부여계통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고구려를 건국을 했어요. 주몽이라는 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조왕부터 업적 암기 들어가야죠. 자, 태조왕은 나라에 이제 기틀을 세우는데 고씨, 그냥 주몽이 아니에요. 고주몽이에요. 그래서 고씨만 왕위를 세습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고구려에 5부가 있었어요. 막 계루부, 전루부, 순노부 이런 게 많았는데 계루부에 고씨만 왕이 되도록 약간 왕권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 말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면 위에다가 좀 간단히 써볼게요. 이 기존의 막 오부족 연맹왕국 이런 식의 연맹왕국에서 왕권이 강화된 이런 고대 국가, 뭐 흔히 다른 말로 중앙집권 국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4가지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대 국가 되는 첫 번째는 왕권이 높아져야 됩니다. 기존보다 왕권이 강화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연맹왕국이었던 부여는 왕이 뭐 정치를 잘 못하거나 흉년이 들면 왕을 죽였어요. 왕권이 약화된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게 왕권이 강화돼야 뭘 추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식의 뭔가 한 법률 비슷한 율령이라는 걸 반포합니다. 요거 자주 나와요. 율령 반포. 율이라는 거는 약간 형벌, 영이라는 건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보다 영토를 더 넓힙니다. 뭔가 국가로서의 좀 이런 위험을 보이기 위해 영토를 확대하고요. 네 번째는 사상을 통일하는 거예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불교를 수용합니다. 뭔가 좀 고등 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토착신앙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뭘 하자 이러면은 뭐 우리 종교가 있다, 우리 신이 있고 우리 토착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등 종교인 불교로 이게 사상을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 즉 불, 왕은 너무나 좋은 업을 쌓아서 왕으로 태어난 거야. 왕은 즉 부처야. 왕의 말을 무조건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가 왕권 강화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왕즉불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요 4가지가 있으면 요 4가지를 모두 빙고 하잖아요. 다 이루잖아요. 그럼 이제 전성기로 가는 거예요. 요 이제 중앙주권 국가의 기틀을 다 마련한 다음에는 흔히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이다. 자, 그럼 태조왕 같은 경우에도 고씨 왕위 세습이 결국 왕권 강화 관련이 있어요. 옥저 정보 뭐예요? 영토 확장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 영토 확장 한 거죠. 여기서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 건 이 고씨 세습하고 역시 옥저 정복입니다. 옥저는 원래부터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고구려가 야 막 미역을 바쳐라, 막 고기 물고기를 바쳐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정복을 합니다. 바로 옆이니까요. 그래서 옥저 정복, 요동까지도 좀 진출하려 시도했다. 그래서 왕권 강화와 영토 확장. 자, 그다음에 고국천왕. 반드시 암기하게 나오죠. 천진난만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천진, 고국천왕, 진대법. 진짜 출제 잘 돼요. 그래서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부자 세습을 확립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왕권을 강화한 겁니다. 이 그전에는 사실 태조왕 때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형제상속이었습니다. 형제상속이라는 건 형이 하고 그 다음 아우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텀이 짧아요. 뭐 5년, 10년 요 정도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이제 누구를 이제 상속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20년 훨씬 왕위가 이제 왕위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다 보면 왕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 상속은 왕권 강화와 연결을 지어야 되고요. 진대법 너무 중요하죠. 진대법은 봄에 꺼주고 봄춘, 봄에 대출해줘요. 그 다음에 가을추, 가을에 갚는 거예요. 납부. 그래서 춘대추납. 그래서 봄에 꺼주고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갚는 적은 이자로 국가에서 곡식을 구워주는 거 그런 거 요즘으로 치면 저금리 국가대출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대법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건의를 했다? 을파소의 건의로. 그때 을파소가 국상이라고 하는데 국상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다. 요 진대법이 왜 중요하냐? 고구려 진대법이 고려로 넘어가면 이제 태조왕건의 흑창이 되고요. 그리고 성종 때는 의창이 되고요. 조선시대에는 황국제도로 이어져요. 그렇게 쭉 이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국천왕 진대법. 이게 이따가 고국원왕이 또 나올 거거든요. 고국천왕, 고국원왕 너무 헷갈리니까 고국천왕이 천진난만, 천진, 고국천왕, 진대법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동천왕 때는 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동천왕 때가 이때 중국이 위진남북조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위초고 삼국, 우리가 좋아하는 삼국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진남북조식인데 이때 중국도 이제 분열 시기인데요. 특히 이 위초고 삼국일 때 이때 이 위의 광구검이 고구려에 쳐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시기 위초고 그 시기구나. 그래서 막 이제 관자가 들어간다고 관우 아니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니죠. 뭐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위에 광구검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약간 위기를 겪어요. 그러다가 미천왕 때는 여기저기 미친다. 여기저기 땅을 미쳤다. 땅을 넓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미천왕. 미천왕은 실제로 출신이 미천했어요. 원래 소금장수 울불, 소금장수 출신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천왕은 영토를 많이 미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서안평을 점령하고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 거. 낙랑, 대방, 축출. 이 낙랑과 대방이라는 건 고조선 때 한 사군이 있었죠. 그 한 사군이 이제 낙랑과 대방으로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한 사군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좀 넓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토 확장, 여기저기 미쳤다, 미천왕. 자, 그 다음에 고구 원왕은 원자가 들어가죠. 원통에, 요거 기억했어요. 고구 원왕, 원통에. 업적이 죽은 거예요. 이 고구 원왕 때는 근초고왕한테 평양성을 공격을 받아서 고구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근초고왕의 아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원통에 사망했다. 요거 진짜 사료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구 원왕. 그래서 연도도 굳이 외운다면 371원. 그래서 371 요때 고구 원왕이 죽고 그 사료가 나오면 이거 근초고왕 시기. 그렇게 해서 사이 시기 묻는 문제 많이 나와요. 보통 사이 시기의 사이는 소수림왕이 정답이 되고 이 다음 시기, 그 다음 시기는 광개토대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장수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사이의 정답은 보통 이렇게 소수림왕으로 나오게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고국원왕 너무 중요합니다. 업적이 준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근초고왕식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색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소수림왕은
고고원왕은 이렇게 또 위기를 겪지만 소수림왕은 이 고대 국가의 중요한 그런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싹 다 완성을 해요. 불태율 다 합니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자, 그럼 보시면 앞부분에 왕권 강화했죠? 영토 확장했죠. 2개 남았잖아요. 율령 반포랑 불교 수용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수림왕이 다 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별표 2개. 너무 중요하다. 그냥 소수림왕이 나오면 불태율 너무 중요해요. 불교를 수용해서 사상을 통일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이런 식의 학교가 있는 건 고구려밖에 없어요.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도 오경 박사, 역 박사 뭐 이런 식으로 박사 제도가 있어서 뭐 1대1 가외 시스템이고 신라는 화랑도 정도가 있었지 학교가 있었다고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삼국시대 시기에는 태학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당 이런 식으로 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소수림왕 때 태학 약간 유교적인 그런 교육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율령반포, 불태율 요거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 선지로 고르기 때문에 뭐 불교 수용이 나올 수도 있고 태학 설립이 나올 수도 있고 율령 반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불태율이 무조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의 이제 기틀을 완성했잖아요.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성기.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가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요 고국원왕 4세기 때가 이때가 근초고왕이죠. 이게 백제 전성기고요. 그러면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제 고구려 복수해야 되잖아요. 고구려는 5세기 때 전성기가 옵니다. 바로 장수왕 5세기 때 전성기가 온다라는 거죠. 자,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죠.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잖아요. 이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엄청 넓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예요. 영원한 즐거움, 영락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사용합니다. 연호라는 것은 사실 중국만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도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우리도 중국하고 버금가는 엄청난 대국이야. 이런 식의 좀 고구려의 천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고 백제를 공격하죠. 이제 복수하는 거야. 고고 원왕 죽였던 그 복수한다. 한강 이북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때 뭐 사료를 보면 백제의 아신왕이 무릎을 꿇었다. 한강 위쪽, 한강 이북을 점령.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강 전체를 점령하는 건 장수왕이지만 한강 이북, 강북 지역까지만 점령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되는 거죠. 거란과 후연은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북쪽에 살았던 북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란, 후연, 북쪽을 점령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북쪽 요동까지 정벌을 했다.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이때 광개토대왕이 워낙 잘 나갈 때 신라 내물마리간이 편지를 써요.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왜군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좀 도와주세요. SOS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기병을 한 5만 정도 보내. 근데 5만의 기병도 이 시기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말 자체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5만의 기병을 보내서 싹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물왕의 그런 요청으로 이 왜군을 격퇴했다. 요 스토리 너무 중요해요. 딱 400년이거든요. 자, 내물왕의 이제 요청으로 400년에 광개토대왕이 딱 도와줘요. 그럼 400년 이후부터는 이제 5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를 격퇴했던 요 스토리. 그럼 광개토대왕 때는 내물마립간이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금관가야가 이때 쇠퇴하게 된 원인이 되는데 요건 이따 가야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금관가야는 변환에서 왔는데 우수한 철기로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금관가야가 이 철기를 낭랑이란 나라와 외에다가 수출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 낭랑 대방 축출 기억나시죠? 낭랑 대방 축출 뭐예요? 요거 우리 미천왕 때 나왔었잖아요. 그럼 낭랑은 그때 이제 멸망한 건데 근데 외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 말은 즉 금관가야가 이 외에다가 막 철기를 막 수출하고 어쨌든 외랑 잘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군이 야 니네도 군사적으로 좀 지원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이제 왜군과 함께 좀 싸웠는데 광개토대왕한테 완전 발려버렸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타격을 받았다. 그 뒤로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고구려가 엄청 잘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가 이제 격퇴하고
이제 광개토대왕 격퇴하고 금강가야도 그것 때문에 세트로,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왜군을 도와주려고 군사 지원을 했다가 격퇴당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금강가야가 이때부터 또 쇠퇴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너무 잘 나갔어. 고구려가 너무 전성기야.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고구려한테 고맙다고 광개토대왕이 죽은 이후로도 광개토대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호우총에 있는 호우면 그릇입니다. 이 호우면 그릇은 그 그릇의 뒤쪽에 광개토대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릇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이 광개토대왕이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너무 잘 나가서 이제 백제와 뭐 신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고구려의 좀 또 역시나 독자적인 천하관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영락이란 연어도 사용했고, 그리고 호우면 그릇을 보면은 광개토대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때 서로 뭐 편지를 주고받은 걸 보면 이제 막 뭐 노객, 이제 백제는 저희는 노객으로 이러면서 약간 노비 같은 그러한 신앙 이런 느낌이고, 뭐 뇌물마리간도 이제 뇌물왕도 자기를 낮춰가지고 표현을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독자적 천하관을 알 수 있고, 최고 전성기 장수왕이죠. 실제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죠.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너무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신라를 구원해준 그런 스토리.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고고 원왕을 가라고 하고, 요 지금 광개토대왕은 요 시기를 나라고 한 다음에 가나 사이 시기를 묻는 문제가 진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답은 소수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장수왕은 아버지가 너무 위로 갔어. 이제 더 위로 가면 너무 추워. 이제 북극까지 갈 기세야. 그러니까 굳이 왜 위로 가? 그러니까 장수왕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아버지는 왜 계속 위로만 가는 거야? 아래가 땅이 훨씬 좋은데, 기름지고 한강 따뜻하고 난 밑으로 갈 거야. 그래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국내성의 위치가 어딜까요? 압록강 쪽이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요래 그려 보면은 이 국내성은 요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압록강 쪽이 국내성이고요. 거기서 이제 평양성, 뭐 저기 북한의 평양 아시죠?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진출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죠. 남진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양천도 남진 정책 아주 중요하고, 자, 그러면은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니까 평양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안 되겠다. 나 신라 싫어하지만 손 잡아야겠어. 신라, 백제, 나제 동맹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를 견제하게 된다. 이게 남진 정책에 인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장수왕이 밀고 내려오니까 나제 동맹을 맺는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성을 점령을 하죠. 사실 계로왕이 장수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북위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국서를 보내서 우리 군사 좀 보내줘. 장수왕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북위가 이제 위진 남북조 할 때 그 북조의 북위예요. 나 장수왕하고 친한데? 나 군사 못 보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수왕이 외교를 잘해서, 이때 남북조 시기였는데 남조랑도 교류를 하고 북조랑도 교류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양다리? 그래서 등거리 외교라고 하거든요. 같이. 양다리 걸친다.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북위가 군사를 안 보냈으니까 계로왕은 방법이 없었고 결국 괴롭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계로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성이 점령됩니다. 그래서 한성 점령, 요것도 사료로 진짜 많이 나와요. 아까 고고원왕이 가 시기고 나 시기는 광개토대왕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계로왕이 죽은 스토리가 나와요. 그럼 그 사이 시기는 역시나 또 소수리망이 정답이 되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한강을 점령하는 거예요. 한성을 점령하고 계로왕이 괴롭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쫓겨가듯이 문주왕이 수도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공주로. 그래서 그때는 웅진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공주로 천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태고, 미소, 고, 강장,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이제 계문동무선, 요거는 이제 우리 백제할 때 외우시면 되고, 이제 왕순서는, 자, 어쨌든 그래서 장수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요. 한강 점령하고 충주 지역까지 내려오거든요. 충주 지역은
남한강 쪽이에요. 이제 한강이라는 게 이렇게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강 유역까지 내려갔다.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때 딱 신라 백제 딱 정리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어쨌든 충주 고구려비,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 밑에까지 더 남진 정책을 했다라는 거. 그나마 고구려의 비석 중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거 아닙니까? 충주 고구려비. 광개토 대왕릉비는 지금 완전 그 만주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 중요하고. 자, 그리고 나서는 나는 뒤에 왕까지 완전히 외우고 싶어라고 한다면 영양, 영류, 보장이에요. 뭔가 영양을 보장해주는 느낌. 영양, 영유, 보장. 영양, 영유, 보장. 그래서 보장왕을 끝으로 멸망합니다. 영양왕 때는 영양가 있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수대첩이죠. 이때는 또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기를 수가 통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수가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랑 수랑 싸운 거, 수가 쳐들어온 거 살수대첩입니다. 이렇게 수수 연결해 주세요. 이 살수라는 것은 평양성 위에 있는 여기 청천강이 있어요. 청천강. 청천강의 옛 이름이 살수입니다. 근데 이 청천강의 상류에다가 막 그런 동물 가죽으로 상류를 막은 다음에 물이 조금 지나가게 이렇게 신음물이 좀 얕게 만든 다음에 이때 수나라 군사가 막 별동대가 지나갈 때 물을 푹 그래서 뭐 워터파크 막 이래가지고 와 이렇게 막 밀려나갈 때 정신없을 때 싹 쓸어버렸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살수대첩, 을지문덕. 그래서 살수대첩, 을지문덕이 바로 수가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요거 청천강에서 쓸어버린 거구나. 수를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을지문덕.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영유왕 때 이 영계소문의 정변의 그 좀 TMI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이에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이제 중국이 수나라가 쳐들어오고 그 뒤로도 당나라 때 또 쳐들어오고 이런 분위기니까 천리장성을 쌓고 약간 중국을 좀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리장성을 쌓는 대표적인 지휘하는 지휘관, 천리장성 담당자가 영계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막 쌓으면서 권력을 키우고 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영유왕이 결국에는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시해하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너네 왜 마음대로 왕을 바꿔? 내 허락을 받고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중국의 조공 책봉 관계 가지고 시비를 건 건데 그 당이 결국엔 쳐들어오게 되죠. 당태종이.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당 전쟁 그 안시성 전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소문 정변을 빌미로 당태종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안시성 전투가 되는 거죠. 좀 안시성 전투는 뭐 영화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만춘 나오기도 하고 당나라 쳐들어오면 안시성 전투. 사실 이 당이 쳐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지거든요. 그런데 안시성 성주가 계속 버텼고 엄청나게 또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철수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죠. 그럼 결국 고구려는 수나라도 막아내고 당도 막아내고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국력이 좀 이렇게 쇠퇴하게 된 게 두 차례 중국과의 큰 전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영계소문이 자기 이후에 이제 이어갈 그 아들을 딱 정해야 되는데 약간 지도층의 내분이 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구려 당 이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 그 뒤로 나당 동맹이 있었고 결국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쳐서 결국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668년 멸망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660년에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이죠. 이러한 순으로 밟게 된다. 자, 고구려 멸망을 했지만 결국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검고안, 검모잠, 안승, 고현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안승은 이 문무왕의 지원으로 이제 익산에다가 그때는 금마저라고 불렀는데 익산에다가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고 보덕왕으로 또 올려주기도 하죠. 안승을 보덕왕으로 올린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자, 결국 이렇게 왕 흐름대로 쭉 봤습니다. 이게 영양, 영유, 보장, 태고, 미소광, 태고미, 고소광장, 영양, 영유, 보장. 아니면 나는 영유왕까지는 패스하고 싶어. 그럼 영양 보장, 영양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흐름을 받고 우리 가야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가야는 딱히 뭐 암기할 거 그렇게 중요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야는
2회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아니면 가야는 고구려랑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신라의 버풍왕 때 어느 가야 멸망, 뭐 버풍왕 때 금강 가야 멸망, 뭐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 요런 선지 출연 정도로 나오는 정도다.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금강 가야가 김소로가 세웠죠. 뭐 김소로 왕이 건국했는데 만약에 사료가 나온다면 구지봉, 뭐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뭐 그런 구지가 배우셨잖아요. 수능 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 구지가 설화와 관련이 있고, 뭐 9개의 봉우리 뭐 그런 거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김소로왕이 그 인도 아유타국의 황비 허황옥과 결혼했다. 뭐 최초의 국제 결혼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인도와 피가 섞이면서 그때부터 쌍꺼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김소로왕이 건국을 했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강가에는 본거지가 김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이렇게 그려보면 부산 옆에가 김해 아닙니까? 김해가 있고 바닷가예요. 그런데 이제 고령은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해에서 고령으로. 김해는 금관가야, 고령은 대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김해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야는 금강가야가 이끌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금강가야는 애초에 얘 시작이 변안에서 시작돼요. 변안하면 무조건 철이죠. 그래서 변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역시나 우수한 철기를 낙랑과 외에 수출했다. 자, 철을 생산했고 낙랑과 외와 중개무역을 했고, 덩이쇠. 그래서 이때 막 덩이새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녹슬어가지고 막 김을 쌓아놓은 것처럼 약간 빤빤한 이런 덩이새들이 있는데 그거를 화폐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이새 수출을 많이 했고,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있다. 자, 금강가야 대성동 고분군. 요거는 뭐 이 지역이 대성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금강가야가 왜 쇠퇴했다고 그랬죠? 광개토대왕이 내무왕을 도와주러 이제 오만의 기병을 보냈는데 또 왜군이 금강가야한테 도와달라고 지원 요청을 해서 금강가야가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군사를 보냈는데 대패, 져버렸네? 근데 사실 금강가야 자체가 군사력이 엄청 센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고구려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군사력이 흔들리고 오히려 그때 쇠퇴하게 된다.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후기가야 연맹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결국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된다. 이때는 광개토대왕이라고도 하고 광개토호태왕이라고도 하고 정확히는 광개토태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막 고구려가 한창 전성기. 자, 그러면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후기가야 연맹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대가야는 아까 지도에 제가 그렸다시피 이제 고령 지역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제 내륙에 여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강가야는 뭐 금대, 아니면 뭐 대가야는 대지, 뭐 이렇게 좀 앞글자 따주셔도 되고, 요거를 중심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왕한테 멸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로 주로 많이 기출이 되기 때문에 금강가야는 버풍왕에게 멸망합니다. 신라 버풍왕 때 사실 멸망했다기보다는 이때 김구애가 나라를 갖다 바쳐요. 내가 이제 나라를 바칠 테니 우리 아들들은 좀 높은 관직을 줘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무력이 막 성장하고 김무력의 손자가 김유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높은 왕주, 이제 그런 귀족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풍왕 때 53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자,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한다. 이게 이제 562년에 이런 식으로. 진흥왕 때는 이때는 이제 멸망시켜요. 이때 대가야가 멸망한과 관련된 사료가 나온다면 사다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미실의 애인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화랑이었던 사다함이 큰 공을 세웠다. 대가야를 멸망시킬 때 그 공을 가장 많이 세운 게 사다함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 요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태고, 뭐 동미까지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태고, 동미, 고소, 광장, 그리고 영양, 영유, 보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특히 흐름에서 고국천왕 진대법 너무 중요하고, 미천왕 때 영토를 많이 미치다가
고구 원왕 때 원통한 일을 당하죠. 누구한테? 근초광한테. 사세기 위기를 겪어요. 그러다가 소수리망이 불태율, 그리고 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전성기를 여는데 광개토대왕은 위쪽 북진정책 영락이란 연호 사용했다. 신라 도와줬다. 내물왕의 요청으로. 그리고 장수왕은 밑으로 남진정책 한강을 점령을 하죠. 평양천도하고 한강 점령. 괴로왕하고 죽는 거죠. 백제 괴로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양왕 때 살수대첩, 그리고 보장왕 때 안시성 전투, 당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셔야 되고요.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금강가야 다음에 대가야인데, 금강가야는 우수한 철기를 낙랑과 외에 교역을 하기도 했고, 이 광개토대왕이 외를 격퇴할 때 괜히 금강가야가 외쪽에 붙어서 싸우다가 쇠퇴하게 되고 대가야로 넘어간다.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멸망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구려와 가야는 요 정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